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이 왜 지금 이토록 마음이 공허하고 예민해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평생을 남의 눈에 비친 나를 가꾸느라 정작 내 안에 나는 굶겨 죽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밤새 그 말을 곱씹느라 잠을 설치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서운함은 깊어지고 자식이나 친구가 나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동양의 지혜서 책은담의 저자 홍자성은 우리에게 뼈아픈 일침을 날립니다. 나이 들어 가장 추한 모습은 남의 인정에 목매어 구걸하는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글이 아닙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예민함의 실체를 밝히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무소의 같은 평온을 찾아줄 마지막 조언입니다. 지금 당장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추해질지 우아해질지는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남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 마음이 성장의 동력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의 인정 욕구는 자신을 갉아먹는 독약이 될 뿐입니다. 홍자성은 책은담에서 진정한 맛은 담백함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 관계도 이와 같아서 너무 진하고 뜨거우면 반드시 금방 식고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수많은 말과 행동들은 사실 당신의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타인의 입에서 나온 덧없는 바람일 뿐인데 당신은 왜 그 바람을 붙잡아 가슴에 못을 박습니까? 군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군자는 도덕군자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인생의 주인을 뜻합니다. 남이 나를 칭찬하면 구름 위에 떴다가 비난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을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내 행복의 조종키를 남의 손에 쥐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그 조종키를 다시 당신의 손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은 세지고 마음은 여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에 더 크게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책은담은 마음이 비어있으면 외부의 사물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내 안이 나로 꽉 차 있으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할 바가 아니게 됩니다. 자식이 연락이 뜸하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나를 모임에서 소외시켰다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대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대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남의 대접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덤이 됩니다. 꽃은 나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향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피어날 뿐입니다. 나비가 오면 오는 대로 즐겁고 오지 않아도 꽃의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대개 정이 많고 섬세한 분들입니다. 그 섬세함을 남의 허물을 찾는 데 쓰지 말고 내 마음의 먼지를 닦는 데 쓰십시오. 홍자성은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양보하여 남을 먼저 가게 하는 것이 세상 사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불의한 사람과 싸워 이겨본들 당신의 귀한 하루만 망가질 뿐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옛말은 노년의 처세에서 진리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려 드는 오지랖을 버리십시오. 타인은 결코 당신의 뜻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할 때 예민함은 괴물이 되어 당신을 덮칩니다. 오직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뿐입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예민해질 일도 없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가를 바라는 친절은 투자가 되어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주었고 내 마음이 기뻐서 행동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당신의 선행은 이미 당신의 영혼에 기록되었습니다. 남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평생 남의 종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책은담의 가르침 중 백미는 바로 고요함 속에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속에 고요함이 있다는 구절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당신을 흔들어도 당신의 마음 중심에는 깊은 호수 같은 고요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요함은 홀로 있는 시간에서 나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자꾸 밖으로 나돌고
전화를 돌리는 것은 내면이 가난하다는 증거입니다. 고독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우아한 것입니다. 나와 대화하고 나를 관찰하고 나를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들이 쌓여 당신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품격 있는 노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예민함이라는 안테나를 외부가 아닌 내부로 돌려 당신의 마음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가 화가 났는가? 아니면 서운한가? 왜 그런 감정이 드는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지켜보는 순간 그 감정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입니다.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듯 마음속에 캐캐 묵은 인연과 자존심도 정리하십시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달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마저도 없다면 당신 자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설령 세상이 끝까지 당신을 몰라준다 해도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이미 우주의 주인공으로 태어나 당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남들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내 마음의 집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튼튼하면 폭풍우가 몰아쳐도 안은 아늑하고 고요한 법입니다. 책은 담은 마음을 닦는 일을 가리켜 거울을 닦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오물만 묻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예민함은 사실 당신의 마음 거울에 쌓인 남들의 시선이라는 먼지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살겠노라 다짐하십시오.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내 기분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내가 잘해야 남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며 노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해도 당신을 싫어할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조금 부족하고 실수를 해도 당신을 사랑할 사람은 곁에 남습니다. 홍자성은 남의 허물을 꾸짖을 때는 너무 엄하게 하지 말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를 이제 당신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평생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던 당신에게 이제는 관대함이라는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조금 늦어도 괜찮으며 남들보다 뒤처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 때마다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십시오. 숨결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짧은 순간에만 집중해도 예민한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같이 화를 내고 따지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대답이며 가장 우아한 방역입니다. 책은 담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기고 듣기보다 생각하기를 권합니다. 입을 열어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내면의 에너지를 비축하여 나를 지키는 데 쓰십시오. 예민한 사람은 감각이 열려 있어 기운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조용한 방에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발바닥에 닿는 대지의 기운을 느끼십시오. 자연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남의 눈치를 보지 않듯 당신도 당신의 생명력에만 집중하십시오.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이 밀려올 때면 그들이 당신의 소유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세상에 왔을 뿐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식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진정한 부모-자식 관계가 시작됩니다. 부모가 당당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즐길 때 자식들도 비로소 안도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인정은 구걸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날 때 저절로 따라오는 그림자입니다. 돈이나 명예로 남의 환심을 사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닿으면 안개처럼 사라질 허망한 인연들입니다. 오히려 맑은 정신과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담백한 인연들이 곁에 모여듭니다. 홍자성은 덕은 사업의 기초요, 마음은 복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근본인 마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까? 사소한 말다툼이나 오해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내 소중한 생명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오로지 평온과 기쁨으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예민함을 섬세한 예술적 감각으로 승화시켜 보십시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꽃을 가꾸며 그 예민한 감각을 쏟아 부으십시오. 무언가에 몰입할 때 인간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몰입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남의 칭찬 따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서 스스로 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은 내 안에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고 완벽한 우주의 창조물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으며 누구의 확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믿어줄 때 세상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민함은 당신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 담대함에 있습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바다는 온갖 오물이 들어와도 스스로 정화하며 깊은 푸른색을 유지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와 같이 어떤 비난이나 오해에도 변함없는 본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덜어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라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어깨는 가벼워지고 발걸음은 경쾌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참 편안해 보인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고수가 된 것입니다. 그 편안함은 남의 시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광채입니다. 관조하는 삶이란 멀리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연극 무대 위의 주인공을 지켜보는 관객처럼 자신의 감정을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있구나. 지금 저 사람이 서운해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안전하게 해안가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홍자성은 고요한 가운데서 마음을 닦으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본성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소리를 차단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원했던 삶은 무엇입니까?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향기를 내뿜는 삶이었습니까? 답은 이미 당신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답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책은담이 말하는 가장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안다라는 모습이 사라질 때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지만 태양빛을 받아 밤하늘을 환하게 비춥니다. 당신도 내면의 태양을 밝혀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고요한 달이 되십시오. 그 우아함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책은담은 숲속의 고요함만이 진짜 고요함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도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진짜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예민해지는 이유는 주변의 소음을 모두 내 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문에 튼튼한 빗장을 걸어야 할 시간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홍자성은 남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뽐내려 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박수를 구걸하게 됩니다. 칭찬을 바라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비난에 대한 공포를 불러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선행은 이미 순수함을 잃은 거래와 같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조차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서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다면 차라리 베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 기대감이 결국 당신의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고 관계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인맥의 숫자가 아니라 인격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수많은 번호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막함 속에서 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가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책은담은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민한 분들은 타인의 무례함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무식함이나 무례함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춰 똑같이 예민해지는 것은 내 영혼을 진흙탕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홍자성은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젊음이라는 화려한 꽃은 졌을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지혜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꽃만 보고 열매의 가치를 모른다고 해서 열매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열매는 소리 없이 익어가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걸음이 됩니다. 당신의 지혜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당신의 가치는 스스로 증명됩니다.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은 내 안에 보물이 없다고 광고하는 꼴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남에게 보여주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이 알까봐 조심하며 조용히 그 풍요를 누립니다.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거든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나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의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내 탓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의 주도권을 쥐는 순간 당신의 예민함은 자부심으로 바뀝니다. 책은담은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과 부유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비굴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품격입니다. 노년의 우아함은 주름 없는 얼굴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나옵니다. 그 눈빛은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얻어낸 내면의 단단함에서 기인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의 90%는 잘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만 내려놓아도 당신의 삶은 기적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편안한 사람, 혹은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의 여유에 매료되어 곁으로 다가옵니다. 홍자성은 권력에 기대지 말고 명예에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이 들어 과거의 지위를 내세우는 것만큼 추한 모습은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과거의 훈장이 아니라 현재의 말투와 표정입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100마디의 자기 자랑보다 힘이 셉니다. 예민한 감각을 타인의 단점을 잡아내는 데 쓰지 말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데 쓰십시오. 길게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에서도 우주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시니어의 특권입니다. 남의 인정에 목매는 사람은 이런 사소한 행복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타인의 입 모양과 눈동자의 움직임에만 온 정신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피곤한 경주에서 기권해도 좋습니다. 아니, 기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나 자신과 단둘이 걷는 호젓하고 평화로운 오솔길입니다. 책은담은 마음이 고요할 때만 사물의 본질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안개를 걷어내야 비로소 당신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고 귀하며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증명도 필요하지 않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홀로 서는 공부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거나 자식이 멀리 가도 내 마음의 기둥이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기둥은 바로 남의 인정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홍자성은 구름이 걷히면 푸른 하늘이 나타나듯 욕심이 사라지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을 비우고 당신의 빛나는 본성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홍자성이 우리에게 전하는 노년의 가장 완벽한 성공 전략입니다. 남의 박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은 철로 만든 검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민한 당신이 상처받는 이유는 타인이 던진 말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가슴으로 다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책은담은 입을 다무는 것이 재앙을 막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가르칩니다. 남들이 당신을 비방하거나 오해할 때 일일이 해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해명은 하면 할수록 변명이 되고 변명은 상대를 더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입니다. 홍자성은 남의 허물을 듣더라도 내뱉지 말고 남의 선행을 듣거든 널리 알리라고 했습니다.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은 자꾸만 자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혹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품격은 말이 적은 데서 시작됨을 잊지 마십시오. 말을 아끼면 기운이 안으로 모이고 내면이 단단해져 외부의 충격에 무뎌집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상대방은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책은담은 귀에 거슬리는 말이 들려올 때가 마음을 닦는 가장 좋은 숫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듣기 좋은 칭찬은 당신을 나태하게 만들지만 쓰라린 비판은 당신을 깨어있게 합니다. 물론 근거 없는 비난에 상처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본질을 믿으십시오. 남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입술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을 때 남의 말도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홍자성은 남을 대접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하고 자신을 다스릴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히 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남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줄 압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양심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당해집니다. 예민한 분들은 종종 상대방의 사소한 말투 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괴로워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혹은 왜 나를 피하는 것 같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남에게 그토록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삶의 고통과 짜증을 무의식 중에 내뱉었을 뿐입니다. 그 오물을 당신이 귀한 보석처럼 가슴에 담아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책은 담은 불길이 아무리 뜨거워도 물 한 바가지면 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화를 돋울 때 마음속으로 딱 10초만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짧은 침묵이 당신을 추한 노년의 다툼으로부터 구해낼 것입니다. 자식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서운한 말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함은 기대라는 씨앗에서 피어나는 슬픈 꽃입니다. 인정받고 대접받으려는 기대를 버리면 세상 모든 말은 그저 지나가는 소음이 됩니다. 홍자성은 소박한 삶 속에 진정한 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로 자신을 포장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꾸밈 없는 진실함은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남의 박수를 받기 위해 무대 위에서 광대처럼 춤추는 인생은 이제 끝내십시오. 무대 밑으로 내려와 고요한 객석에 앉아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을 관조하십시오. 관객은 배우의 실수에 관대하며 그저 전체적인 흐름을 즐길 뿐입니다. 당신도 자신의 실수와 남의 결점에 관대한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책은 담은 마음이 넓으면 만물이 나를 돕고 마음이 좁으면 천지가 나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에 예민한 것은 마음이 그만큼 좁아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을 향해 열어두었던 안테나를 접고 당신의 마음 밭을 넓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넓은 바다에는 온갖 쓰레기가 들어와도 바다가 썩지 않는 이치를 생각하십시오. 남들이 던진 오물 같은 말들을 당신의 넓은 마음으로 녹여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며 가장 우아하게 복수하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온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돕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깁니다. 책은 담은 명예를 탐하는 자는 명예에 죽고 이익을 탐하는 자는 이익에 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인정을 탐하는 자는 결국 타인의 종이 되어 평생을 불안하게 살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당신 삶의 황제가 되어야 합니다. 황제는 남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통치 철학에 집중합니다. 오늘 당신의 통치 철학은 무엇입니까? 오직 평화와 사랑, 그리고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어야 합니다. 홍자성은 구름 한 점 없는 달밤의 검은고를 타며 자신의 본성을 즐기라고 했습니다. 들어주는 청중이 없어도 검은고 소리는 아름답고 달빛은 고요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이와 같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빛나야 합니다. 인정 욕구라는 목줄을 스스로 끊어버릴 때 당신은 비로소 날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날개로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곳, 보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남들의 박수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는 기억뿐입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지내기에는 당신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늘부터는 남의 인정 대신 당신 자신의 토닥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잘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사랑한다 말해주십시오. 당신의 그 한마디가 세상 그 어떤 명언보다 당신을 강력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재테크입니다. 책은 담은 권세와 이익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깨끗하다고 하지만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더 고결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돈과 명예에 예민해지지 않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을 가졌다고 자랑하며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모래성을 쌓아놓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아이의 마음과 같습니다. 홍자성은 명예와 이익 앞에 서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도의 앞에 서면 마음을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에 예민한 사람은 남들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비교는 행복을 훔쳐가는 가장 잔인한 도둑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때 당신의 영혼은 가난해집니다. 노년의 부유함은 통장의 장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적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책은 담은 소박한 나물국이 고기 반찬보다 맛있고 해진 옷이 비단 옷보다 따뜻하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가난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 깃든 삶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비싼 선물을 돌리거나 밥값을 계산하며 점수를 따려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인연은 당신의 지갑이 아니라 당신의 됨됨이를 보고 찾아옵니다. 홍자성은 남을 믿는 것은 남이 성실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실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고 예민하게 굴며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고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배신도 없고 배신이 없으면 마음의 평화는 깨지지 않습니다. 책은 담은 친구를 사귈 때는 반드시 의리가 있어야 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리와 정성이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서 베풀고 내가 좋아서 사랑했다면 그것으로 당신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신의 덕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맥을 넓히기보다 깊게 파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한두 명이면 족하며 그마저도 없다면 책 한 권과 나 자신이 친구가 되면 됩니다. 홍자성은 고요한 밤에 홀로 앉아 마음을 살피면 거짓이 사라지고 참된 마음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인생을 청산하고 당신의 진실한 모습과 마주하십시오. 예민한 감각으로 남의 눈치를 보느라 보지 못했던 당신 안에 찬란한 빛을 발견하십시오. 남의 박수가 없어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며 동네방네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의 불행을 광고하는 것이며 자식의 허물을 드러내 당신의 얼굴에 침 뱉는 격입니다. 책은 담은 자식의 잘못은 부모의 책임이요 부모의 허물은 자식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묵묵히 당신의 자리를 지키며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교육입니다. 남의 인정을 구걸하는 부모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모를 자식들은 더 무겁게 여깁니다. 재산 상속 문제나 돈 문제로 가족과 얼굴을 붉히며 예민하게 싸우지 마십시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다가 평생 쌓아온 인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홍자성은 죽음 뒤에 남는 것은 이름뿐이니 살아생전 덕을 쌓으라고 권했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당신이 남긴 돈의 액수가 아니라 당신이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예민한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잦은 갈등을 겪고 있다면 먼저 당신의 욕심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대접받고 싶다는 욕심, 내가 옳다는 고집이 당신을 날카롭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책은 담은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남의 인정을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자는 여유롭고 여유로운 자는 예민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큰 바다에 배를 띄우고 노를 젓는 선장이 되십시오. 파도가 높게 일면 높은 대로 낮게 일면 낮은 대로 물결에 몸을 맡기십시오. 파도와 싸우려 하면 배는 뒤집히지만 파도를 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파도에 몸을 맡기되 당신의 방향키인 주간만은 꽉 잡으십시오. 홍자성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조심스럽되 대담하게 그리고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함으로 걸어가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나는 남의 인정 없이도 충분히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홍자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완벽한 인생의 성공입니다. 남의 눈에 비친 가짜 행복에 속지 말고 당신 가슴이 느끼는 진짜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고독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친해지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책은 담은 홀로 있을 때 마음을 살피는 것이야말로 성인이 되는 지름길이라 했습니다.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나돕니다. 하지만 밖에서 얻는 위로는 갈증을 풀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고
타인의 시선에 더욱 예민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홍자성은 시끄러운 곳에서 고요함을 찾고 바쁜 가운데서 한가함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과 얼마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민한 당신은 남들의 반응에는 밝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는 어둡습니다. 이제는 타인을 향해 있던 돋보기를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내가 언제 가장 편안한지를 스스로 알아내십시오. 남들이 좋다는 취미를 따라하지 말고 당신의 영혼이 떨리는 일을 찾으십시오. 책은담은 억지로 꾸민 즐거움은 금방 시들지만 마음에서 우러난 즐거움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시작한 일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과정 자체가 축복입니다. 노년의 삶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홍자성은 남의 눈에 들기 위해 재능을 뽐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재능이 뛰어날수록 시기와 질투를 부르고 그것은 다시 당신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어수룩해 보이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똑똑함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로움을 안으로 갈무리하십시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당신의 인격이 깊어질수록 말수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책은담은 말 없는 가운데 진리가 있고 행동 없는 가운데 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평가하는 잣대는 그들의 편견일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노인이라 부르든 꼰대라 부르든 미소로 답하고 넘기십시오. 그들의 명칭이 당신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홍자성은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하늘은 여전히 푸르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난과 오해라는 구름이 잠시 당신을 가려도 당신의 본질은 여전히 찬란한 하늘입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향해 갈수록 우리는 더 담백해지고 투명해져야 합니다. 가진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남에게 원망을 사지 않고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않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책은담은 원수를 맺는 것은 재앙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에 맺힌 응어리가 있다면 이제는 용서하고 방생하십시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민함의 고통에서 해방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내 귀한 방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방을 비우고 평화와 감사로 채우십시오. 홍자성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공자의 말을 빌려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나를 닫고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마십시오. 인정을 구걸하던 예민한 자아를 죽이고 우주와 소통하는 큰 자아로 거듭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잊어도 당신의 향기는 세상에 남을 것입니다. 책은담은 꽃은 지고 나면 향기가 남고 사람은 죽고 나면 덕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쇠사슬을 끊고 당신만의 자유로운 비행을 시작하십시오. 그 비행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고귀하게 태어났고 누구보다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타인의 박수가 아닌 당신 자신의 심장 소리에 맞춰 춤을 추십시오. 그것이 바로 홍자성이 우리에게 전하는 노년의 가장 눈부신 삶의 방식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나를 증명하려 했던 모든 노력이 뜬구름과 같았다는 깨달음입니다. 책은담은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만 내 몸은 다시 얻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귀한 생명을 남의 눈치를 보며 낭비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홍자성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명예와 이익이 덧없음을 알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예민하게 지키려 했던 자존심과 타인의 인정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가장 가벼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갑옷을 벗으면 처음에는 불안하고 춥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민낯의 진실함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품격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책은담은 꾸밈이 없는 사람이 가장 진실하며 말수가 적은 사람이 가장 깊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을 몰라주는 세상에 서운해하지 말고 당신을 스스로 알아주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남들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당신은 오직 신 앞에서 그리고 당신의 양심 앞에서 당당하면 그뿐입니다. 홍자성은 마음이 맑은 사람은 어두운 방 안에 있어도
푸른 하늘을 본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소외시키고 고독이라는 어둠에 밀어 넣어도 당신의 마음이 맑다면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인정을 구걸하던 예민한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온 우주와 친구가 됩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당신에게 인사를 건네고 밤하늘의 별이 당신의 고귀함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책은담의 마지막 장은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칭찬도 비난도 모두 인생이라는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는 잠시 솟구쳤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근심과 상처도 그렇게 바다로 돌아가 고요해질 것입니다. 예민함이라는 안경을 벗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며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남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로 이미 우주는 완성되었습니다. 홍자성은 마지막까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정원에는 어떤 꽃이 피어 있습니까? 불안과 원망의 잡초는 뽑아내고 감사와 평온의 꽃향기를 채우십시오.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 당신의 얼굴에 은은한 미소가 번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미소는 남의 인정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했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누구보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숨을 내쉬며 당신만의 고요한 평화를 만끽하십시오. 책은담의 지혜가 당신의 남은 길에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평온하면 온 세상이 평온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당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마지막까지 우아하게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당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의 노후가 눈부시게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역사이며 찬란한 빛입니다.